고구려가 한사군과의 전쟁을 하며 고토를 회복하던 시절, 고구려의 차대왕이 폭정을 일삼자 연나부 출신의 관리이던 명림답부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하위직으로 좌천되어 있던 그는 서기 165년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옹립하며 고구려 최초의 국상이 됩니다. 정권을 잡고 얼마 안 된 168년 한나라 현도군 태수 경림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고구려는 반격 대신 복속의 뜻을 내비칩니다. 명림답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대왕의 폭정으로 국권은 텅텅 비고 군량은 부족하다.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힘을 비축해야 한다. 몇 년만 치욕을 참자. 고구려는 수년간 국력을 비축하며 전쟁을 준비했고 고구려가 복속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한나라는 172년 다시 재침합니다. 이때 한나라의 사정은 메뚜기 떼의 창궐과 가뭄 그리고 수많은 밀란이 발생하며 군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한나라 지휘관 경림은 생각합니다. 군비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급습해 군량을 현지 조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단 몇 주치 군량만 가지고 진군한 한나라. 하지만 고구려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중신들이 말합니다. 나가 싸워야 합니다. 방어만 한다면 저들이 우릴 업신여겨 자주 침략할 것입니다. 이에 명림답부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은 국토가 크고 백성이 많은 데다 지금 굳센 군대가 멀리 와서 싸우니 그 칼날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또 군사가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군사가 적은 경우에는 지켜야 하는 것이 병가의 상식입니다. 지금 한인들은 천리밖에서 군량을 실어왔으므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참호를 깊이 파고 성로를 높이 쌓고 들판에 농작물을 치우고 기다리면 저들은 반드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굶주리고 피곤해서 돌아갈 것이니 그때 우리가 날랜 군사로서 몰아치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청야 전술을 고구려는 쓰게 됩니다. 곡식을 성안으로 들이고 가져가지 못하는 농과 밭의 곡식은 모두 불살랐으며 전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파괴하는 등 성 밖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적이 들여 닥쳤을 땐 아무것도 없는 폐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당황합니다. 현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급만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라면 우린 버틸 수 없다. 사기가 떨어진 한나라군의 몇 번의 공성전은 고구려군의 수성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준비 없이 왔는지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군량이 바닥난 경림은 말합니다. 철군한다. 최대한 빨리. 지금은 돌아가며 먹을 군량도 바닥난 상태라 굶으며 가야 한다. 이에 지체 없이 항군은 철군합니다. 이때 고구려 조정에선 이들을 살려보내면 우리를 업신여긴다며 모두 주살에 불구대천의 원수 중국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성문을 열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명림답부가 말합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고구려의 철각 기마병의 위력을 보여줘라. 이에 수천의 고구려 기마군은 적을 짓밟기 시작하며 적군이 전멸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기도 떨어져 태반이 죽고 또한 태반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것입니다. 근대 역사학자인 박은식이 쓴 명림답부전에는 고구려를 공격한 한나라의 군사는 10만 명이라고 한다고 적고 있으니 역사의 기록이 공적에 비해 너무 적다 하겠습니다. 중국이 춘추필법으로 그들의 패배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 대승의 공로로 신대왕은 자원과 질산을 명림답부에게 내려 시급으로 삼게 했다 기록합니다. 기록이 미비하므로 단지 군량 부족으로 대승을 거두었다기엔 의문이 많지만 10만 대군이 전멸한 것으로 보아 한나라군 배후에 고구려군이 들이치고 포위 공격을 했으며 적은 보급이 남아 고구려군에 의해 완전 차단당했다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고선 10만의 대군이 수천의 군사에게 전멸을 당해 말 한 필 살아 돌아가지 못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자원대첩은 약할 때는 굽히지만 기회가 생기면 덩치가 큰 나라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고구려의 정신과 위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구려의 명제상 명림답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